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우리나라 말고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로또에 걸리면 태국이나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에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네요. 한편 이런 우리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잘 알 듯 이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들을 쭉 나열한 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총 10개의 나라를 언급했는데요. 10위부터 말씀드리면 10위가 멕시코, 9위가 뉴질랜드, 8위가 스웨덴, 7위가 싱가폴, 6위가 가나, 5위가 호주, 4위가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1위가 포르투갈, 2위가 코스타리카, 3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3위에 랭크되었다고 해서 조금 놀랐는데요.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놀러가는 동남아는 단 하나도 랭크되지 않았죠. 10개 국가 중 한국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1등을 차지한 셈인데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한번 알아보실게요. 이 기사는 한국의 몇 가지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 칭찬했는데요.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바로 K-팝의 진원지라는 것이었습니다. K-팝과 한국 바베큐, K-뷰티, 24시간 찜질방을 만든 나라라며 말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기자가 좋아하는 한국에 대한 경험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오면 가장 좋고 신기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찜질방이나 뷰티, 삼겹살이나 한우 먹기, 그리고 K-팝입니다. K-팝 공연을 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들에 대한 동경으로 한국의 환상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많죠. K-팝이 없으면 아마 한국 관광객들이 엄청 줄었을 정도로 관광산업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한류라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도 한류는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듯 한국은 최근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문화 계열에서 아시아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한류가 할리우드를 위협할 것이라는 넷플릭스 사장의 말을 실현하듯이 디피, 오징어 게임, 주, 고요의 바다 등 나오는 드라마마다 연일 대박을 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나름 이름 있는 가수가 앨범을 내면 유튜브에 연일 화제가 되는 건 기본이며 이젠 댓글에서 한국어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 외국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를 유치하기 위해 20년 넘게 각 분야의 업계 종사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한류 문화에 대한 시기적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아 어떤 기준이 설정된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일본의 한류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대략적으로 총 4차에 걸쳐서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라는 단어의 기원을 보면 1997년경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TV 드라마와 대중가요가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당시 대만에서 하이란류, 중국에서는 일진한류 등의 표현이 국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쓰여졌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 시작해 2000년대 초반까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를 1차 한류라고 부르는데요. 한류의 탄생과 문화 부흥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류 초창기 당시 중국에서는 사랑이 뭐길래, 의가형제 등이 방영되어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고 중화권에서 인기 있었던 한국 가수론 NRG나 클론 등이 있었죠.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류의 태동기였던 90년대에는 우리나라 가수가 해외에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하다고 여겼던 시절이었는데요. 지금과 비교할 순 없었지만 NRG는 꽤나 센세이셔널했던 걸로 기억나네요. 1차 한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겨울연가의 배용준입니다. 이제 갓 20살이 되신 분들은 배용준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당시 대중매체에서 아웃사이더로 취급받던 수천만 일본 아줌마들을 신흥문화 세력으로 부상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한류라는 사회 현상의 기반을 다진 작품이며 한국의 이미지를 바꾼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계에선 보아를 빼놓을 순 없는데요. 보수적인 일본 음악계의 맨땅으로 헤딩해서 1위를 달성했던 전설적인 가수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넘버원이나 발렌티 같은 곡들이 있지만 재미있는 건 일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곡은 메리클이라는 곡으로 우리로 치면 벚꽃 엔딩 같은 수준의 연금 노래가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이 노래를 거리에서 들릴 때면 벌써 겨울이 왔구나며 얘기한다고 합니다. 한편 1차 한류 시절은 주로 중장년층에게 한국의 문화가 어필될 뿐 대중문화의 주요 계층인 10대, 20대에겐 여전히 생소한 외국 문화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차 한류는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의 최대 발전을 이루었던 2007년부터 2015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동방신기의 등장 이후로 빅뱅, 카라, 소녀시대,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등 초창기의 동부가 중심의 시장에서 아시아권,
그리고 중동까지 한국 문화가 전파되었는데요. 음악뿐만 아니라 당시 뽀로로는 전 세계 82개의 시장에 수출되어 프랑스 최대 지상파 채널인 TF1에서 최대 5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게임 산업도 미디어 산업 해외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박을 치게 되죠. 2차 한류는 세대를 어우르며 동북아권에 머물렀던 한류의 세계화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을 3차 한류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한류는 전 세계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강남스타일, BTS는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게 되죠. 이때 한국 웹툰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한국 게임의 인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실 이때부턴 개별적인 이슈가 너무 많아서 모두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한류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기준 전 세계 한류 팬은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은 무려 6천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5년 뒤 지금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팬들이 생겨났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4차 한류는 코로나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기자가 한국을 살고 싶은 나라라고 언급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제 한류는 보는 것을 넘어서 체험과 생활의 가치를 가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학생들이 한국을 몸으로 느끼고 싶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 문화로 도배하는 광경을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1위 했다, 어떤 상을 탔다라는 것이 무덤덤해질 수준까지 오게 됐으며 문화가 다른 산업군까지 영향을 끼쳐 한국 자체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계의 한국화가 되어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한류의 세계화가 아니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행동하게 되는 한국화가 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은 이유는 단지 한류의 근원지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기사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대국인 서울을 언급하며 활발하게 살아가는 서울을 묘사하는데요. 당신이 서울을 온다면 끝내주는 식당, 쇼핑, 오락, 야시장, 그리고 첨단화된 도심을 볼 수 있다고 하죠. 실제로 언급한 10개의 도시 중 최첨단 도시의 느낌을 내는 국가는 7위의 싱가포르 외엔 한국뿐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최첨단 도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대중교통인데요. 우리나라의 환승제도는 도입된 후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자동화된 매표 시스템, 지하철 출발 안내 시스템을 보고 미래도시에 왔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죠. 고속도로에는 눈이 얼지 말라고 열선을 만들어 놓질 않나, 버스 내 정류장에 공기청정기 와이파이를 들여놓질 않나, 한국인이 봐도 어이없을 정도로 잘 해놔서 오직 불만은 인프라 발전에 따른 세금 단 하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놀거리, 먹거리는 한국에 생활한다면 빼놓을 수 없죠. 한국에서의 먹거리 시장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관광할 수 있는 쇼핑 공간에서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부족했던 주차 공간을 점차 확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도 좋아지고 있으며 백화점 또한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진화해 손님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과 카페의 경우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이후로 핫플레이스라는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가게들은 하나 둘씩 그림 같은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죠. 이외에도 이 기사는 한국에서 살기를 결정했으면 울창한 산들과 수천 개의 섬을 다녀와보고 겨울 스키를 즐겨봐라며 계절마다 다른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놀거리를 즐겨라는 말과 함께 기사가 끝납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에도 한국은 경제나 문화, 기술 발전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반면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없어 현재 한국은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DMZ 생태계를 보는 듯합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여행이 순조롭게 재개된다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지 무서울 정도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